안녕하세요, 에릿입니다. 이미 온 오프라인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인용 이후에 다짐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에 대한 겁니다. 윤어게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의 슬로건이자 모토입니다. 리셋 코리아 윤어게인. 김용현 장관님의 옥중 서신에서 우리가 발췌한 것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윤통께서 명확한 입장을 내시진 않으셨지만은 이 윤어게인이라는 구호 자체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윤어게인은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어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 해석이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얹고 싶습니다. 윤어게인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우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스레드와 X에도 썼는데 단순히 거기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요, 그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룬 거를 거의 못 봐가지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재출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으로선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 다 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님 본인께 달린 것이라서 그걸 반드시 나오실 거다라고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사실 이번 전투에서 진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진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작은 승리에 과하게 기뻐하면 안 되고요. 패배했다고 해가지고 좌절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숱하게 많은 작은 승리와 작은 패배들을 넘어서 결국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유우파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다시 재출마를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지지를 하고 윤어게인으로 뭉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 모든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출마하실 거라고 믿고 거기에만 우리가 의지하고 매달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행복회로를 절대로 돌리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희망적인 포인트를 우리도 다 같이 잡고 매달리고 싶죠.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다가 여기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윤어게인의 핵심 가치는요, 자유에 대한 수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것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 전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재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윤통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셨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던 분이에요. 저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했던 대통령입니다. 짧게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제법 오래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내려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올라오셨을 때 갑자기 이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사실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얘네가 뭐 미쳤나 왜 이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 얘네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걔네 말을 빌리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은 자기들에게는 내셔널 히어로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들은 문재인에 항상 열광하고 있다, 대단하고 멋진 대통령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왔을 때는 얘는 바보다, 멍청하다, 이런 애가 어떻게 지금 세대의 대통령이 되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이제 밤새 싸웠죠. 왜 공산주의가 악의 세력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게 공산당 애들은 이제 발작을 트죠. 그때부터 아예 그냥 새벽 5시까지 싸웠습니다. 이 취임사부터 저것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봐가지고 다 봤나 보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번역을 돌리건 뭘 해가지고 다 봤더라고 결국. 근데 얘네가 왜 그렇게 진짜 난리를 폈는가 하니, 저는요, 얘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고 왜 출마를 했고 어떤 식으로 당선되게 됐는지를 얘네는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사진의 눈매를 보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릴 사진들을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 탄핵 심판 때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증언하실 때랑 그 탄핵 심판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조금 그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걸 보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눈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왜 저기 한 40대 50대 같다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사람의 눈빛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30대에 들어선 사람의 눈빛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눈이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집념이 강하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념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자리까지 갔겠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이 탄핵 인용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여기까지 다 내다 보시고 판을 훨씬 더 크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분이 그리는 큰 그림은 아예 그냥 스케일이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곧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 주권 그리고 자유, 취임사부터 작정하고 올라온 분이에요.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취임사에서의 눈빛하고 탄핵 심판에서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상대를 꿰뚫어버릴 듯한 그런 호랑이의 눈입니다. 집념과 투지로 가득 찬 그 눈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사 윤석열이자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블러드라인이자 상징입니다. 이거는 그 피에 흐르는 그 강력한 의지, 상대를 반드시 작살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쓰렸던 게요, 이분이 저 눈빛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 기억하시죠? 국민들 다치게 할 수 없다, 내가 나가겠다, 가자. 이때는 누구나 다 기억할 겁니다. 석방되셨을 때죠. 이 눈은요, 국민을 바라보실 때 눈입니다.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거의. 이분이 적을 상대할 때랑 우리 국민, 본인이 지키려던 그 국민을 바라보실 때의 눈은 아예 다른 눈이에요. 전 이렇게 윤통을 더 지지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 대통령이시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되는 대통령입니다. 정말로 국민 하나만 바라보고 국민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몸을 내던져서 우리에게 주권을 되찾아 주시려고 항상 달리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던 참된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윤어게인은 우리의 비전이자 프로파간다입니다. 프로파간다라는 거는요, 특정 이념이나 가치, 정서를 대중에게 강하게 주입하고 확산시키려는 선전 활동인데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데 이게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이게 감성적으로도 호소하고 또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집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으로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 우리가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윤어게인은요, 우리 진영의 축복입니다. 거의 우리를 이 사분오열나기 쉬운 우파를 하나로 정말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윤어게인으로 뭉쳐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사에 가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역대 보수의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 다시 나타난 자유 대한민국 구국의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가지고 그런 사명을 띠고 전쟁터에 홀로 나서서 본인의 안락한 노후와 보장된 임기를 다 집어던지고 저 악마들이 드글드글한 그 불 속으로 혼자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분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정신, 그리고 그것이 구국의 이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지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아래 다시 뭉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35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우리 국민의 자유에 대한 가치, 그 자유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아래에 뭉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윤의 정신만이 이 나라를 공사하는 세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요, 이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게 저는 그렇게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크리스찬이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릴 때 꿈이 목사셨고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부하 중 한 명이 목숨을 걸고 박정희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자네가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피살되셨지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속에도 그 한 줄기 빛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종교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대통합까지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해서 오직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름 아래에 우리가 뭉쳐야지만 이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 대통합, 세대 대통합을 이뤄낸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여러분, 윤어게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이걸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슬로건으로 쓰라고 던져주신 겁니다. Reset Korea, 윤어게인.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그것이 바로 리셋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김용현 장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결집하여서 싸워서 결국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지켜내는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공지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진은요,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많을수록 당연히 좋고 우리의 결속을 다지는 데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당신이 옳았다, 당신이 원하시던 이 계몽의 물결이 온 세대에 퍼지고 있다 해서 보수가 결집하고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통합돼서 지혜를 나누어 받고, 또 우리는 그들을 지키고 우리가 옳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 되어 뭉쳐서 당신을 지지한다 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하게 던져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은요, 본인이 가진 사명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거를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게 정말로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계엄을 통해서 자신의 정말 모든 걸 다 내던져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어게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셨죠? 이것도. 물론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를 약간은 삐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 증인 신문 그 증언 때도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헌재를 보수 우위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이 사람도 지금 몇 수 앞을 보고 어쨌든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 거기는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총리로서의 감각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해서 이분도 아마 이분이 이 취한 액션도 윤어게인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여기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네가 맞다,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런 거를 두고 계속 싸우게 됩니다. 네 생각은 문제가 있다, 너는 이거 모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럴 때는 아닙니다. 제발 분열하지 마시고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긴 싸움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한 걸음 삐끗하면은 죽는 싸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프락치 색출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글을 볼 때 맥락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반드시 기사를 보면 꼭 제목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를 다 읽어보고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기사가 됐든 뭐 SNS가 됐든 상대방을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뿌락치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하고 뭐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는요 토론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좌파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뿌락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토론을 통해서 옳은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내가 이게 맞아 라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토론하십시오. 토론을 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나은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유하지 않으면,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전쟁을 성공적으로 혹은 유리하게 치를 수도 없습니다. 다른 후보, 서로 다른 후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목하신다면 그 후보를 밀면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은 누가 옳다 그르다를 너무 따지면서 싸우지는 마십시오. 물론 안철수 같은 사람은 제껴도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제낄 사람들 많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일단 첫째로 그것은 무엇이냐,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자유수호, 이 나라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키려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 이 나라에서 중국을 몰아내야 한다, 이런 명확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높은 확률로 윤통께서 어떤 형태로든 전달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파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반드시 승리할 방법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겁니다. 다만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두 다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동시에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어린 세대들을 보수의 전사로 지금 윤통께서 뿌리신 이 씨앗을
우리가 길러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 후대 기르기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누가 해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이 공산 세력과 싸워서 이겨주길 바랬는데 그게 제가 안 해도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혼자 싸우시는 동안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가 혼자 피 흘려 싸우는 동안 우리는 그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고요. 즐기고 있었고 눈을 의도적으로 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잃어서는 안 됐었습니다. 반드시 지켜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겁니다. 제가 앞장설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파의 전사들이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각자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후대를 기르는 일에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절대로 헐뜯지 마시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배인규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보수의 굉장히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갈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와 그의 스피릿은 정말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배 대표 지금 모친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발인도 끝났고 장지도 다녀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인규 대표에게 재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가족은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엮이는 겁니다. 여러분 배 대표의 어머님의 소천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항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께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그리고 동생들에게 형에게 언니 오빠 누나 사랑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고 퍼져나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게 처음 할 때는 어색하지만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마침내 우리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결국에는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니컬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좌파는 비난해도 돼요. 하여튼 우리끼리는 여러분 우파는요 이제는 가족입니다. 이 국가 단위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현상이고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시고 결집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싸웁시다. 우리는 다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우린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